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2023년 3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현재 인구는 한 5,180만 명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 기대 수명이 한 76세에서 78세. 뭐 그때까지는 좀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고요.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그렇죠. 또 남자보다는 여자가 한 4년에서 6년 정도 조금 더 사는 그런 그쵸. 상황이죠. 네네. 그렇게 살다가 90세가 되면은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남고요. 네, 80세 정도 되면은 한 30명 정도가 이제 살아 계시고 그 외에는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0만 넘겨도 뭐 행운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게 이제 장수문화 또 이것이 과연 축복인가 아니면 재앙인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조금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재앙까지도 아니지만 축복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하는 간호학과, 그다음에 뭐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일반인들에게 이제 제가 수업 중에 물어봐요. 이렇게 이제 노인의 이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과연 이 장수가 축복이냐 재앙이냐 이랬을 때 선생님처럼 답이 아주 의외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100세다 또 더 많이 살면 120이다 140이다 이렇게 자꾸만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반응이 와 좋다가 아니고요. 글쎄요. 어쩌죠? 뭐 하면서 그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또 때로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네. 이렇게 또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장수라는 것이 마냥 이렇게 즐거움 또 아니면 그렇게 이제 환영만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산다. 또 질병 없이 산다. 또 자신의 일상생활을 이제 스스로 관리한다. 뭐 그런 요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개인 나 자신에게는 또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노인 삶에 친구가 있다. 뭐 이래서 또 취미가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개인에게는 축복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또 이제 한 원을 더 넘어가서 가족이나 또 사회나 국가가 바라보는 그러한 측면은 많이 다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첫 번째는 질병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죠. 네, 질병이 뭐 3개, 4개 이상이다. 근데 뭐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3개, 4개다 그러면은 그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고혈압, 당뇨, 뭐 관절염 뭐 이러다 보면은 서너 개 그러다 보면 약을 뭐 15개 이렇게 이제 먹게 기본 뭐 되고요. 8개는 확 뭐 넘어가시더라고요. 약하고 먹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치료비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누군가의 이제 일상생활이 안 되면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간병비는 정말 더 큰 부담으로 그래서 간병 부담이다, 간병 이혼이다, 간병 자살이다, 간병 살인이다. 때로는 뭐 또 간병 때문에 이제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말 간병 지옥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현실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간병비에 대해서 집에 계시느냐, 아니면 또 요양병원에 계시느냐, 요양원에 계시느냐, 아니면 또 그 노인성 질환이 아닐 때는 급성기 병원에서 또 입원을 하면은 한 달 정도 계시게 되면은요, 또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노인이 아니라도 그렇지만 노인인 경우에는 이제 간병비 부담이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이 요청을 하셨죠. 간병비에 대한 우리 이런 아이템을 한번 다뤄보고 또 그런 요구들이 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요 간병비 때문에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이제 다른 건 놔두고라도
간병비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맞아. 네, 많이들 그래서, 궁금해하세요. 네, 이제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또 아니면 노인 아니더라도 이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면 입원할 수 있죠. 그래서 치료적인 측면들을 관리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치료비는 전체 치료비의 한 20%를 본인 부담을 하죠. 네.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간병비는 1원도 100% 본인 1원도 네. 혜택이나 맞아요. 지원이 없다는 안 거죠.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 측면에서도 또 입원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계속 장기로 계시게 되면은 끊임없이 이제 이 간병비를 가지고 좀 뭐 그냥 깎아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병원 간에도 이게 이제 경쟁이 되는 거예요. 경쟁이 돼서 뭐 우리 병원에서는 좀 싸게 해줄게. 아니면 뭐 무료로 해줄게. 아이고. 뭐 이러다 보면은 또 어떻게 돼요? 이제 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또 병원끼리 뭐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또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심평원에서는 또 이거를 또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벌금도 또 아니면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하는 아주 좀 예민한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국가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이러한 상황에 이제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측면에서 앞으로 풀어야 될 이제 과제죠. 그건 뭐가 문제일까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푸는 거는 비용 아닐까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디선가 천연 자원이 팡팡 터져가지고 국가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카타르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사우디처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뭐 정말 천연의 자원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내적 회의로 나라 자체가 부자니까 그래서 그러한 또 뭐 행운을 또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병비가 등급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포함이 되니까 요양병원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이제 줄게 되죠. 많이 줄죠. 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상주하고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어떤 치료적인 영역을 확실히 더 도와주는 부분이 요양병원이 월등히 뛰어나지만 또 노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요양의 측면에서는 요양원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보호자들의 이제 부담을 확연히 이제 줄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이런 부분도 다뤘지만 요양병원은 뭐 마음대로도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요양원은 등급이 있다는 거 꼭 그때도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하고 그런데 또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은 또 다른 또 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봤어요? 네, 또 다시 이제 일상생활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산들을 넘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제 맨 먼저 노인 장기 요양 인정을 받게 되면은 방문 요양이다, 방문 간호다. 그다음에 좀 어르신들 많이 가시는 이제 어르신 유치원. 그다음에 복지 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요 등급 안에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등급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집에서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를 받으시더라도 드릴 수 있는 혜택이 하루에 4시간인 거예요. 네,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또 어떻게 돼요? 가족이 하시든지 아니면 또 개인이 또 별도의 또 간병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또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요양병원, 요양원, 또 그다음에 집에서 방문 요양, 또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급성기 병원에서 이제 간호간병 통합.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이제 뭐 하루에 10,000원 정도니까 그렇지만 오래 계실 수가 없습니다. 계실 수가 없으니까 좀 한 달이나 2달이나 계셨다가 요양병원으로 이제 가셔야 되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들을 잘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그런 부분들을 잘 수용하시면 그나마 이제 부담이 되는 간병비도 조금 수월하게 관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개인 간병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들어가는 이제 개인 간병의 비용이
10만 원은 요즘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15만 원부터. 예, 이제 13만 원, 뭐 14, 5만 원. 네네네. 예, 이제 그러는 이제 어떤 이제 그래서 뭐 400이다, 500이다 이렇게 이제 비용이 드니까 뭐 누누이 뭐 정말 반복듯이 하는 이야기지만 김병에 장사 없죠. 효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효자 보면은 예, 이제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또 학대로 이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예,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연관이 이제 되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 중에 그 본인이 완전히 이렇게 부담을 하다 보니까요. 아무리 작아도 30에서 50, 80, 때때로 좀 시설이 좋은 곳은 뭐 100, 네, 이렇게 되고 또 개인도 방문 요양을 하시게 되면은 또 이제 4시간 관리하더라도 이제 나머지 비용이 또 이제 그래서 또 어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국가의 이제 장기 요양 보험에 적용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한 이제 15만 원까지는 아니라도 그쵸. 한 10만 원 정도에서 또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쵸. 근데 또 이렇게 하시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또 안 되니까 또 여기에 또 가족적인 부담이 늘어나고요. 또 이제 이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뭐 15만 원 이렇게 되면은 15만 원이다 그러면 450이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식사 제공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레귤러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돈이 있는 반면에 또 오늘 또 조금 저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이제 구인도 굉장히 어렵지만 진짜 어려워요. 간병인들이 은근히 요구하는 이제 플러스 알파 이제 촌지라는 거죠. 그래서 촌지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한자 글자를 풀이하다 보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정성이라는 건데 그것이 그 간병인이 이렇게 은근히 요구 이렇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거든요. 불편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제가 이제 간병사를 이렇게 구인을 할 때 왜 우리 병원에 간병사가 좀 구인이 잘 안 될까 하는 이러한 이제 요인들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뭐 거리가 멀다, 그다음에 이제 간병인의 숫자가 이제 수요 공급에서 맞지 않다. 그다음에 특히 또 보면은 봄철에는 왜 시골에 모내기 철이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이제 수확이다. 그다음에 또 뭐 네, 그래서 그 병원에 와서 힘들게 일하시는 것보다 감 따러 갔을 때에 그 수입이 더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해보면 요양병원에 와서 기저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굳이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보니까 왜 안 오나 봤더니 우리 병원에는 촌지가 잘 안 준다는 소문이 간병사들 사이에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있는 병원에는 안 오려고 하는 간병사들 사이에 어떤 의지가 또 있다는 것도 제가 요인 분석에서 체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병인들 사이에는 은연중에 계속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촌지가 작아서 이 병원에 안 가겠다는 벌써 뭐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그런 요인 분석에 뭐 제가 뭐 방송에서 좀 다루기가 조금 뭐 불편하죠.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이제 그래서 또 보면 또 어느 날 또 저희 선생님 부장님 보호자 면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보호자하고 면담을 했는데요. 보호자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명절이고 이래서 이제 간병해 주시는 분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선물을 드리니까 아주 이렇게 냉소적으로 하면서 이런 거 말고요. 상품권 그런 거 좀 주시세요. 현금화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뭐 화장품이라든지 선물 세트 이런 거 말고. 뭐 그런 거 말고 해서 상품권이나 그런 거 주이소. 그래서 보호자도 놀랬지만 보호자 면담을 제가 하는 상황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부끄러워서 뭐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교육을 다시 잘 시키겠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적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또 간병하시는 분들 측면에서 볼 때 보호자라든지 또 이제 그 대상자가 은근하게 어떤 신체 접촉을 한다든지 정말 이렇게 또 구두로 하시는 이제 그러한
성추행, 성폭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할 때 엄청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단호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너무 또 강하게 부정의 어떤 표시를 하게 되면 또 어르신들이 또 기분 나빠하시고요. 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시면은 부끄러워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또 센터로 옮기기도 하면은 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불협화음이 있으니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아주 좀 부드럽게 그래서 여기서 단호하게라고 해서 뭐 아주 이렇게 노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부드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시설장에게 이야기를 해야만이 이것이 원활하게 해결이 된다. 뭐 이런 거는 저희가 강의 시간에 또 사례에서 많이 또 접하는 이야기인데요. 근간에 저한테 어떤 분이 면담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반대로 요양보호사가 이제 어머니를 보시려고 이제 아드님이 이렇게 어머니 집에 이렇게 가면은요, 요양보호사가 이 아드님을 보호자님한테 터치를 엄마야 아드님한테 막 끌어안으면서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것도 선을 넘었네요. 네. 정말 제가 듣는 순간에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보호자분이 이럴 때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저는 정말 세상사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네, 저희는 그리고 만약에 또 그 대상자 측면에서 어떠한 그렇게 성적인 학대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도치 않게 조금 더 잘해주려고 했는데 뭐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요양보호사가 그 보호자에게 이렇게 허그 끌어안으면서 너무 뭐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는 또 참 상상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니 입장은 바뀌었지만 정확하게 단호하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이랬더니 그렇게 제가 하면은 그 요양보호사가 나 안 할래요. 떠나실까 봐. 그렇죠. 나 이제 일 안 할래요. 우리 어머니를 잘 돌봐주는 어머니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케미가 맞는 요양보호사가 마침 오셔서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떠나실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그러면 일단 그분이 미안해하시거나 떠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문자로 조금 완곡하게 보내시고 이거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다 보내시고 뭐 그럼 저 그분이 또 이렇게 교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교정이 안 되면 시설장에 이야기하시고 저는 불편한 관계를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정말 애매한 게 사실 방금까지 말씀하신 터치에 관한 부분은 누가 됐든지 간에 시설장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보호자가 됐든 아니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됐든. 근데 이 촌지 문제는 사실 보호자분이 시설장에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입원하셨을 때 저희 엄마 간병인도 그러셨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기분은 나쁘지만, 그러니까 혹시 제가 이거를 안 드렸을 경우 저희 엄마에게 무언가 불이익이 갈까봐 차마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뒤에 가서 시설장에게 일러주기도 뭐한 상황이.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기는 하나, 우리의 입지를 우리가 높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이야기를 하고 계속 없애는 작업과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은 준비되어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 제가 아버지한테 가면은요, 아버지는 계속 저한테 간병인들이라고 돈을 좀 찔러주시잖아요. 어떤 거 잡니다. 그리고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세요. 이제 그리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자 계실 때는 좀 노출이 안 되지만 여러 명이 함께 계실 때 누군가는 보호자가 와서 간병인에게 좀 드렸을 때 그 간병사가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대하는 태도. 근데 이제 또 다른 그 환자 측면에서 보면 나는
내 자녀들이 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저 요양보호사에게 총질을 안 주니 나한테는 좀 서운하게 하는 것 같다는 것을 차별을 받는 또 느끼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진짜 네,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간병인이든 요양보호사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인력비, 인건비를 높여야지 이런 식으로 높이게 되면 나중에는 무너지거든요. 진짜로 지금이 힘든 시기인 줄 알겠는데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정말 힘드시거든요. 진짜 솔직히 이게 전문용어로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안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근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회 현상 속에 또 드라마 속에도 보면요, 요즘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예, 보면 그런데 뭐 아주 유명한 탕웨이의 헤어질 결심도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새로운 직업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많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렇죠, 여러 가지 음성적인 그러니까 불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함께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리면 증가하는 노인에게 이제 있어야 되는 많은 문제 속에서 이제 이렇게 특별히 이제 간병비 문제는 가족에게도 부담이 되고 국가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니 뭐 보험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미리미리 이제 준비해야 돼. 그래서 지금 80대다 90대다는 이제 준비되어지지 않는 세대지만 맞습니다. 50대 60대 이제 나이에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이제 자기 노후를 준비하시니까 요즘 간병보험 그래서 뭐 지원비다 뭐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많이 있으니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간병인 자신의 문제.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을 하니까 이제 자질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장들께서도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교육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과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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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간병에 대한 부담,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병사에 대한 자질,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이제 간병사에 대한 그 이제 교육을 하는 이제 강사들, 또 시설장을 하시는 분 모두 함께 노력해서 질 높은 대한민국의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될 거라고 믿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